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이 양당 중심의 범중도 보수 통합 신당 창당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잠정적이지만 당명도 정했고 신당 출범일도 앞당겨졌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떤 통합이냐가 과제인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신당 창당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급류를 타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일단은 아직은 순항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통합 신당으로 일단 이름도 잠정 합의를 지금 지난 10일에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신설합당 또 제안을 했고 자유한국당이 또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통합 신당 출범 예정일도 지금 원래 20일 예정이었던 것이 16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13일 날 전국위원회를 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보수당 등을 비롯한 전진당까지 포함해서 이런 신설합당 추진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지금 넘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은 그대로 지금 가는 그런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가 이렇게 속도를 내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건 역시 이제 그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의 당대당 통합 논의가 좀 진전을 보인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 보수당 쪽에서는 계속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이른바 혁통위의 그 통합 논의도 이게 뭐 주가 될 수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유한국당하고 새 보수당의 당대당 통합 논의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혁통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위원장이 지금 신설합당 제안하고 자유한국당이 이걸 수용한 이후부터는 상당히 지금 속도가 좀 붙고 또 이 혁통위에도 새 보수당 정병국 의원이 이제 실제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양상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뭐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16일 날에 통합신당 뭐 잠정적이지만 출범할 것으로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통합 논의 이제 뭐 길어야 열흘 안에 대략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데, 자, 그런데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얘기처럼 앞으로의 논의 여기에서 어떤 갈등 소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뭐 겉으로는 뭐 지분 다툼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내막적으로는 결국 그게 그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그 김영호 공천관리위원 체제도 수용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설합당에 이어서 추가로 또 한 가지를 더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서도 또 이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통합신당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다. 네. 그러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기존의 최고위원회에 새로운 보수당 출신 또는 전진당 출신을 일부 포함시키는 형태. 전진당은 이현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그 당 말이죠. 예. 네. 그런 식으로 가기를 지금 원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보수당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 구성하자 이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사실 좀 그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의 지분을 조금 더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지도부의 우리 쪽의 참여도를 조금 더 높여달라. 이 얘기라는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그 지금 양측의 어떤 그 서로 협상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유승민 의원이 합당을 제안할 때 당직이 요구 안 한다 했는데 이렇게 지도부 구성에서
자, 이런 갈등을 보인다는 것, 이것은 혹시 새로운 보수당에서 한국당 중심의 흡수 통합이 이루어질까 봐 어떤 그 경계심이 여전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생각은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최고위원회의 일부 이제 새롭게 통합되는 정당의 위원들을 포함시키겠다 이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결국 보면 이제 흡수 통합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통합이 추진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새로운 보수당과 특히 새로운 보수당의 생각인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지분 다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지도부 내에 좀 더 우리 지분을 더 많이 달라 이런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방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승민 위원장이 요구했던 신설합당의 조건 중에 새 집을 짓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주장인데, 그럼 이 새 집을 만드는 설계하는 주체 이건 누가 됩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통합을 한다면? 네. 비대위도 그런데, 있을 수 있고 선대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는 생각이 어떨까요? 또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지도부 생각은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큰 집인데 그리고 살림살이도 훨씬 큰데 네. 뭐 동일한 지분을 인정해달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내지는 아니 그냥 큰 집에 당도 많은데 들어와서 살면 되지 뭘 따로 이렇게 집을 얻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주도권 다투 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게 이제 향후에 진행될 이제 공천 관련해서도 공천 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놓고 뭐 지분을 달라라고 얘기는 하진 않고 있지만 네. 결국 지도부 내에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도 우리 쪽에서 들어간 지도부가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은 다릅니다만 의미는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표현이 거의 똑같잖아요. 새술, 새부대, 새집. 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도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자유한국당 기존 체제를 인정을 했으니 네. 그러면 선거대책위원회라도 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만들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승민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한테 한번 만나자. 자, 이렇게 제안을 한 바 있죠.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아직 못 만나고 있을까요? 네. 아니 황교안 대표가 워낙 장고형이시잖아요. 예. 이번에 종로 출마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보고 느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뭐 생각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본인이 좀 약간 결정 장애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주변에 뭐 워낙 이제 자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지금 이제 그 이번 결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본래 본인이 처음 생각했던 또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생각했던 지분, 그러니까 내주려고 했던 지분 이상으로 지금 상대 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을까 말 건가를 끝까지 지금 저울질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통합을 하기로 한 상태래 이런 상태에서는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끝까지 버티면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큰 집이기 때문에 손해볼 건 별로 없다. 결국은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양보하고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판단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좀 뒤로 끌어서 임박한 시점까지 지금 이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6일로 신당 출범일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막판까지 끌고 간다. 여기도 물리적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말 안에 두 사람이 만나지 않는다면 또 이상한 다른 시선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만난다면 뭐 결국 1대1 단판
뭐 빅딜 이런 게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뭐 만나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 단위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뭐 지도부 구성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 선대위 구성 문제라든가 구성 비율 이런 것들이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안은 이제 서로 가안은 만들어졌으나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내린 상태에서 약간의 지금 협상의 여지가 조금 이제 남아 있는 그런 국면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빅딜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가능성으로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뭔가 지금 실무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지금 만날 생각이 아닌가. 네. 그쪽에서 가닥이 확실히 잡혀야 지금 만남에 지금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황 대표는 역시 그 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또 굉장히 의전을 중시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어떤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를 따라서 지금 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승민 위원장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아직도 어떤 카드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 출마 가능성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유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아마 서울 수도권 출마를 지금 제안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추측이 아닌가, 관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유승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래 출마하려고 했던 대구 경북 지역보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여론이 더 우호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결정하면서 아마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은 종로 선거에 지금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본인이 묶인 상태에서 그 유승민 위원장은 그야말로 리베로가 돼가지고 전국 선거판을 다니면서 전국 유세를 다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황교안 대표도 도와주고요. 예, 유세.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면에서 유승민 위원장을 결국 띄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도 했겠죠. 그러니까 뭐 두 분이 협조를 하면서도 다른 한 측면에서 보자면 경쟁하는 대권 주자들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황 대표 쪽에서 뭐 이건 뭐 황 대표 스스로의 생각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옆에서 뭐 여러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유승민은 어딘가에 묶어놔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남은 큰 관문이 바로 공천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단 새 보수당은 김명호 체제를 그대로 수용한다 하면서 개혁적 공천을 이뤄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유승민 위원장은 개혁 보수 이것을 3대 원칙 중에 또 하나로 제시하면서 도로 친박당이라든가 도로 이명박당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어떨까요? 지금 한국당 내에서는 이게 바로 고민의 한 단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왜 김용호 체제를 그대로 수용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김용호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히려 친이계로 이제 분류가 돼 왔던 분이에요. 자, 그러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중립적으로 정치를 해오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친박계 쪽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체제를 인정을 한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친이계 지금 뭐 혁통위가 사실상 뭐 친이계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친이계 중심으로 또 공천이 흘러가는 것도 또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위원장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치고 나온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이 문제는 사실은 뭐 그 표면화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지금 뒷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갈등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친박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이미 지금 TK 쪽에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반발이 지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가 이른바 대선 주자급
중진 의원들의 이 전략 배치 문제인데 황교안 대표가 직무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동력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뭐 홍준표 전 의원, 김태호 전 의원 계속 수도권 험지 안 나간다. 나는 고향 출마를 사수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실은 이 대권에 대한 꿈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좀 더 도전적으로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한데 아마 도전적으로 나가고 보니 뭐 국회의원도 신분 유지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다. 그래도 역시 뭐 당에서 대표도 하고 대권 주자로서 발돋움하려면 당에서의 어떤 기반 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무조건 뭐 국회의원은 일단 당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그러나 대권 주자급으로서 그렇게 뭐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행보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뭐 지도부 지금 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수도권 선거 어차피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나가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은 마당에는 수도권에서는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기선제압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이제 중진들 다 동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는 거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지금 설득 중이고 최후 통첩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네. 제가 보기에 이분들도 그 최후 통첩을 받고 나서 이거 거부하고 그냥 좀 속이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얼마나 큰 대통합일까? 지금 이원주 대표를 비롯해서 보수 일각에서는 태극기 지지정당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서 김문수 전 지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까지 결국 다 뭐 껴안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승민 위원장의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 같은데 이런 통합까지도 결국 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지금은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통합 이전하고 통합 이후는 상황이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양당 주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 뭐 전진당이 3당이 이제 통합을 하고 난 뒤에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어찌됐건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유승민 위원장도 지도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봅니다만 네. 그런데 그렇다고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대통합 신당의 지도부가 뭐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다른 정당까지 소수 정당까지 보수 성향의 정당들을 다 한데 아우르고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네. 그것도 반발해가지고 뭐 통합하자마자 또 당을 깨고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뭐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아마 어느 정도는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부분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극우 성향을 갖는 정당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 네. 뭐 친박 성향을 너무 뚜렷하게 하는 정당들까지 다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오히려 그거보다는 중도로 더 위원 확장을 하는 게 총선에선 더 유리하지 않겠냐. 다음 대선에서도 마찬가지. 네. 그런 부분 좀 실존적인 고민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중도의 외연을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보면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을 공식화했는데 공학적인 통합에 참여 안 한다 이 얘기를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안철수계 일부 전 의원들이 이 보수 대통합에 협의에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결국 안철수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합류할 가능성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 총선에서는 일단 통합은 안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선을 긋고 있어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그러고 있긴 한데 과연 그대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보겠죠. 네. 그러니까 뭐 국민당 간판을 일단 내걸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제2의 국민의당이 지금 이제 그래도 좀 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당 이름을 이제 택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여론이 이제 계속
차갑다면 사실은 그대로 가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3%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거 국민의당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5 내지 10% 정도 지지율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지지율을 아마 기대를 할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다시 당대당 통합까지는 아니어도 선거연대까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수 대통합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진보도 이거 통합을 하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역시 이른바 호남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총선에 미치는 파장 이건 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호남 3당은 무조건 지금 통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통합 방식에는 약간 좀 이견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뭐 우리 당으로 다 그냥 들어와서 통합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한신당하고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제안한 것 같은 신설 합당식으로 이제 가자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그 당이 만들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 당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호남의 그 표심이 어떻게 되느냐? 3분할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호남 3당과 국민의당. 네. 그런데 이게 1강 2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약이 힘을 안 합치면 이게 과연 되겠는가 하는 게 하나 있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마무리해 통합 주시죠. 신당하고 네. 통합체제 또는 선거연대로 간다 그러면 호남 3당은 아마 민주당하고 선거연대를 꾀할 가능성이 높지 알겠습니다. 않나. 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